오늘은 원전 건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렇다고 전 섹터를 안 보는 건 아니고, 전 섹터를 다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원전 관련주 건설주인데,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러고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뭘 탄다거나 매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 영상은 참조 정도로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 전체 섹터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이래요. 또 제약바이오주 얘기거는 제약바이오주가 바닥에서 제대로 날아갈 때 얼마를 가냐면 최소 10배를 가요. 제대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세력들이 뭐 작업을 하는지 안 모르겠지만 10배를 가요. 그 다음이 갈 수 있는 게 20배예요. 20배. 그리고 진짜 강한 세력이야. 진짜 강한 세력이 갈 때는 30배를 갑니다. 요렇게. 진짜요? 진짜 30배 가는 주식이 있어? 근데 본인이 30배 사신 분들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30배를 가요, 30배. 이게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이에요. 자, 또 하나, 일반 주식들이 달려나갈 때는 소형주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보통 10배를 가요. 10배. 많이 가면 15배를 가. 바닥 가격 얘기예요, 15배. 20배 가는 건 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5배에서 10배는 맥심으로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맥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주식을 샀다. 사상 최고가에 사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물렸을 경우에 짧으면 5년, 길면은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요거는 거의 나와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여기서 물렸다. 30배, 20배. 여기서 물렸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거는 뭐 15년, 20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차트들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런 차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엄연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한신기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신기계 앞으로 10배를 갈지 15배를 갈지 20배를 갈지 저는 몰라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로 볼게요. 제약바이오 중에 30배 간 거예요. 박셀바이오예요. 예전에 상장했을 때 저점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얼마를 갔냐면 30만 원을 갔습니다. 정확히 30배를 갔어요. 30배. 야, 이 30배를 갔더니 이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박셀바이오가 최고야. 자, 이때죠. 박셀바이오가 최고야. 최고면 알겠어요. 여기서도 최고, 여기서도 4배가 올랐고, 여기서도 14배가 올랐고, 여기서 30배를 찍는 여기서도 박셀바이오를 사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만원짜리가 30만 원을 갔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성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굳이 주식을 사는데 30배 나간 주식을 사야 될까? 야, 이게 여기서 잘못 걸리면 이거 20년짜리거든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박셀바이오 사신 분들한테 또 제가 욕을 많이 먹었다는. 네가 뭘 알아, 네가. 30배가 이게 이제 시작이 저평가되어 있는 박셀바이오가 가남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뭘 어때? 30배 갔는데 어떤 회사의 주가가 30배를 갈 만큼의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있을까? 물론 50배, 100배도 가요. 갈 수 있겠죠. 저 근데 50배, 100배 가는 거 못 봤어요? 아, 봤다. 이렇게 봤어요. 뉴프라이드하고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자, 이 친구가 30배를 찍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가 됐냐? 지금 다시 4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산 얘기로 치면 등산을 갔다가 제자리에 온 거예요. 자, 이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해요. 야, 30만 원 주식이 지금 14만 원만큼 반토막 났어. 얼른 사야지.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깼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앞에 30배가 올라간 종목은 어디가 집일지를 몰라요. 계속 쌉니다. 계속 무너져요. 여기서도 우리 친척분들도 박셀바이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박셀바이오가 있는데 엄청 좋대요. 근데 그게 30만 원 가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좀 살려고.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사야 돼? 사지 마세요. 그냥. 또 어차피 뭐 저 안 믿고 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4만 원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렇게 아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가 30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올렸던 누군가는 여기서 사고 차익 실현했겠죠. 자, 그러면 20배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20배. 자, 아이진을 보겠습니다. 아이진의 월봉 차트예요. 여기 3,0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6만 원대를 갔습니다. 20배 올랐어요. 20배. 자, 이때 아이진의 mRNA 관련해서 아이진이 얼마나 좋은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볼 땐 이 친구 엄청 위험했거든요. 저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잘 아예 보질 않아요. 그랬더니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거봐 네가 뭘 알아 뭐 여기서 3만 원 하던 게 6만 원 갔는데 그게 아니고 앞전에 이 7,000원 이게 얼마예요? 3,000원 하던 주식이
3,000원 하던 주식이 6만 원이 갔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 갈 데가 있다고? 30배 갈 수도 있겠죠. 주식은 20배도 가고 30배도 가요. 근데 이렇게 됐죠. 이제 관리 종목 됐어요. 이 친구. 집에 너무 빨리 왔어. 많이 빨리 올라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가 좀 많이 시청자부터 혼났는데 네가 뭘 하냐고. 여기서 막 4만 원 사신 분들이 야, 이게 6만 원 가는데 커버 아이고 6만 원 갈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자, 근데 한신기계를 날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 야, 한신기계 사지 말라고 25% 갔어. 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주식을 진입할 때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주는 제대로 달리면 보통 평균적으로 10배는 가요. 일단 10배는 가고 그 다음에 20배를 가고 30배가 이거는 세력의 힘의 크기예요. 이 세력의 힘의 크기에 따라 어디가 가는지 결정되는 거고 우리는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우측선에 자꾸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전형상에 있어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개인들은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3,000원에서 6만원 갈지 모르지만 6만원 갔다가 3만원이 오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저 친구가 6만원인데 지금 3만원 밖에 안 해. 50% 할인 행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6만원은, 예전에 3만원은 6만원을 가긴 3만원이지만 지금의 6만원은 제자리 오기 한 6만원이기 때문에 추세가 좌측 우측가 틀린 거예요. 주식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주식은 어떻게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날아가면 10배, 20배, 30배를 가요. 근데 일반 주식은 제가 30배까지 가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 그럼 보통 10배에서 15배를 가거든요. 이렇게 가요.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제대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간에 이런 종목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한일사료예요. 원전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물렸다가 20년, 30년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일사료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족히 뭐가 좋아? 예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10,000원 찍었어요. 한일사료가 얼마나 좋은 회사이고 얼마나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료회사인데 1,000원 하던 주식이 10,000원이 나갔네. 야, 이걸 상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돈 날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번 달까지 뛰고 다음 달부터 우하향의 길을 걸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회복하는데 5년에서 10년, 15년 걸려요. 이 얘기는 이때랑 똑같아요. 이제 아이진을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했다가 방송에서 이때도 계속 아이진 좋다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그 3,000원 하던 주식이 6만 원을 갔는데 도대체 아이진이 뭐가 좋다는 거지? 뭐 mRNA 뭘 한다는데 아니, 그런 이슈는 다 받은 거 아니야 어차피?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떨어질 거예요. 주식이 언제까지 하늘 높게까지만 가겠냐고. 당연히 떨어지겠죠. 제자리 오고. 자, 그러면 한일사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일사료 주주분들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사료가 얼마나 좋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이 사상 폭등인데 알아요. 저도 맨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 사료값이 사상 최대인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믿으면 안 되고 뉴스는 저도 매일 올려드려요. 단지 참조사항 이거 뉴스가 떴을 때 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지금은 1,000원짜리가 10,000원을 갔잖아요. 이 친구를 왜 사? 앞으로 10,000원이 안 갈 주식을 사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우연히 샀어, 오늘. 우연히 샀어요. 야, 그 한일사료고 높다고 그러고 사지 말라는데 난 샀거든. 야, 상한 찢었어. 주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주식,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에서 3, 4% 안에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실력이 안 돼요. 제가 도저히 이런 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단기나 스윙을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쫓아간다? 그냥 자살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불나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딱 쫓아드는 거. 여기서 만약에 우연찮게 급락을 딱 했다. 못 빠져나왔다. 그럼 쭉 떨어져요. 그럼 가만히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 자리가 사상 최고가인 거예요. 여기야, 여기. 사상 최고가에 산 거예요. 어떻게 되냐, 순결에 결국은. 그러면 지금 아무리 좋은 뉴스가 뜨거나 어찌됐건 간에 욕심을 완벽히 버려야 된다는 얘기. 한일사료 가지신 분은 축하해드리면 되고, 이제 크게 수익 내시면 이제 다시 축하해 주는 건데, 최소한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 상관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한신기계를 볼게요. 일동제약을 볼게요. 자, 일동제약을 보겠습니다. 치원여기 제약하고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뭘 한대요. 자, 9,000원짜리가 8만원 갔어요. 9배 올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제대로 뛰면 20배도 뛰고 30배도 뛰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자리가 밑에서 10배로 올라왔는데 이 친구를 산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엄청난 욕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크게 봤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많이 올라왔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주봉에서 5주선을 맞고 떨어지는 게 높다고 그랬죠. 딱 맞고 떨어졌죠. 왜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진정 다시 올라가려면 이 5주선을 회복해 줬어야 돼요. 물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에 또 올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녹화창 보고 있어야 되고 끙끙 앓아야 되고 엄청 힘들죠. 근데 물렸어. 못 빠져나왔어. 그럼 주식창을 덮어요. 이번엔. 덮어버려. 안 봐요. 난 장기 투자인데 그럼 만약에 난 장기 투자야. 아 좋아요. 장기 투자. 좋은 생각이에요. IG를 여기서 걸렸어. 주식창을 덮어. 난 장기 투자야. 뭐 장기 투자 45,000짜리가 지금 8,000원 됐는데 언제 갈까요? 15년, 20년. 난 장기 투자야. 내가 15년, 20년 동안 난 장기 투자할 거야. 하셔도 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안 샀다면 이 욕심을 안 부렸다면 그러면 어차피 주식은 떨어지기도 올라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죠? 기다리면 돼요. 언제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거불저거물까지 얘기 드리냐면 최소한 지금 날아간다고 그래서 오늘 500% 올라갔다고 그래서 거방 이거 올라간다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최소한 이런 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신기계예요. 이때 최저점이 900원을 찍었어요. 코로나 때. 1,000원이라고 쳐요. 1,000원이라고. 고점이 13,000원 찍었어요. 13배가 올랐어요.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영업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해서 테슬라를 따라갈 정도로 폭풍회사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13배 올랐죠. 15배 갈 수 있어요. 15,000 찍을 수 있어. 최소한 전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신규로 들어갈 때 여기서 하면 안 되고 특히 단타나 단기로 하시는 분들도 절대 고수분들은 여기서 큰 비중 싫지 않아요. 딱 먹고 자르고 손절 잘해요. 이런 거. 이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신기 같은 종목들은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20% 올라갔는데 야 송영상님의 TV 엉망이야. 야 이거 20% 올라가요. 지가 뭘 한다고? 말 대체 몰라요. 내가 이 친구가 앞으로 15,000원 갈지 20,000원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단지 저는 안 살 거예요. 우리 멤버님도 제가 못 사게 해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0원짜리가 12,000원 간 거예요. 면이 앞으로 13,000원, 15,000원, 16,0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떤 공시가 떴냐면 앞으로 7월 달까지 자사주 처분이 있어요. 그거를 장중에 처분하기로 했어요. 장중에. 내가 만약에 한신기계 주가 담당자라면 나는 이 친구 상한가 근처에서 팔아요. 어차피 장중에 팔기로 공시 띄운 거니까 최대한 차익 실현해야 되죠. 이 물량을 만약에 개인이 받았다. 근데 다음 달에 떨어졌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야 새 정부가 뭐 저기 원점 뭐 어떻게 할 거래. 야 미국도 지금 이런 다 탈원전 할 거래. 다 알아요. 물론 여기서 15,000원, 20,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단타 단기를 잘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나 내가 손절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위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욕심을 비우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한신기계 주주분한테 저때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주가가 15,000원 갈지 20,000원 갈지 원래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고 지금 만약에 급등주 문자가 왔다. 한신기계 사세요. 큰일 나는 거죠. 아니 한신기계 살려라는 문자를 그래 여기서 보내야지. 보내려면 그죠? 진짜 고수라면 여기서 누가 못 보내? 나도 보내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목표가는 저는 몰라요. 단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소한 전고점을 자꾸 떨어진다고 못 들어놓고 또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내일도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날도 맞고 또 못 떨어지고 이 친구 이거 뚫을만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 밀리든 어떻게 하든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몰라요. 예,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1,000원 주식 1,000원 하던 주식이 13,000원 갔구나. 나는 못 사겠다. 13배나 올라간 걸 내가 왜 사? 안 사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피데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절대 제가 한 영상이 아이젠을 갖고 계시거나, 박셀바이오를 갖고 계시거나, 한신기를 가지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데서 많이 사가지고 엄청 물려봤어요. 물려보고, 이런 데 신용 썼다가 좀 더 망해도 보고, 제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한일타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신기계를 참 끝까지 들고 가시다 그러면 최소한 5일선이나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러고 중기적으로 깨지 않아도 주봉에서 5주선을 무조건 깨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주중엔 깼어도 올려놨죠. 이걸 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낫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40배도 가고 100배도 가요. 근데 90배에서 올라간다고 사는 분들이 개인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강했는데 원전 관련주 전체를 쫙 보고 갈게요. 일단 앞전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들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앞전이
너무 김들어 어머님어서 길어져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다는 건 누군가가 수급이 깨진 거거든요. 일단 두산중공업 안 깨고 있다고 그랬죠. 안 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당연히 이런 데 가면 또 공매도가 쏟아질 테고 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회사 내용은 좋아요. 회사 내용은 당연히 앞에 뉴스케일 파워 상장 이슈가 있어요. 이 친구 상장할 거예요. 그럼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놓은 회사가 우리나라의 두산, SK, 그리고 SK는 아니다. 저희 삼성, 그리고 GS 글로벌 이렇게 GS 에너지인가 이렇게 해요. SK도 이번에 수용 원전에 뛰어들었어요. 니들만 가냐? 우리도 대기업이야. 자, 우리도 뛰어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단지 어떤 주식이든 간에 최초의 5기선을 깨면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확실히 보여줬죠. 깼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산중공업은 5기선을 안 깨야 되는데 안 깨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추세를 지켜주는 거죠. 지켜준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예전에 4, 5천 하던 주식이 지금 10배를 갔다는 거. 이런 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산다면 5개선 근처에 사야 되고 깨면 손절이 맞습니다. 자, 한전 KPS의 어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걸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랬죠. 어제 그렇게 떨어져도 어차피 안 깼죠. 이 꼬리 보이시죠? 꼬리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안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 이렇게. 하지만 깨면 여기까지 밀려요. 그렇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5개선 깼다. 그럼 손절해야 되고 사야 될 자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어제 20선 지켜주다가 돌려놨는데 자, 이렇게 중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지켜졌죠. 이거 깼다. 그럼 나중에 멀리서 지켜보면 쓰리봉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단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나는 굳이 내가 한전 KPI 사고 싶다. 난 너무 사고 싶어. 라면 5개월 선 근처 사면 매수 깨면 손절.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 별로 메리트 없어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똑같아요. 한전산업, 한전기술도 오늘 뭐 6%, 7% 올라갔네.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 잘 모르겠는데, 한전산업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죠? 2,200원짜리가 19,000원을 갔는데, 물론 2만원도 가고 3만원도 가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밀리면, 요렇게 시켜서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종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게 결정이 되는데 내가 사고자 하니 난 정말로 한전산업을 사고 싶어. 5개선 근처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전기술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냥 월봉에서 많이 올라왔어. 12,000원짜리가 12,000원짜리가 12만원을 갔어. 이렇게. 12,000원짜리가 뭐 15만원 갈지 20만원 갈지 어떻게 알아? 우린 몰라요. 많이 높다는 얘기죠. 깨져야 돼. 5개선 깨고 있고 이번 달 종가상이 깼다. 추세 그냥 깨져 밑으로 쭉 밀려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우하향 중인 거예요. 오늘 5%가 올라가든 6%가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이전 저점인 5개선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우린 안 살 거니까. 뭐 12,000원가 12만원 갔는데 예전에 위메이드를 보면 자, 절대 위메이드 주주반들한테 제가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위메이드를 보면 쭉 우하향 타고 있을 때 몇 프로를 갔냐면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메이드가 뭐가 나쁘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나는 거지. 뭐가 좋아? 그래. 월봉에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우하향하는 와중에도 이게 급등을 해요. 우리는 월봉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추세가 우상향, 우하향. 여기서도 이메이드에 대한 좋은 뉴스는 엄청 많이 넣었어요. 지금 한신기계처럼. 뭐가 어떻고 6,000원짜리가 7,000원짜리가 17만 원을 갔는데 여기서 뭐 이메이드가 어떻고 NFT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우하향의 길을 걸었네? 요렇게. 야, 위험해 보여야죠. 야,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이메일 안 좋다고 그랬다. 이거 패대기로 먹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게임이 어떻고 앞으로 뭐가 어떻고.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7,000원짜리가 23만 원을 갔는데 자 그러니까 우하향을 탑니다. 이렇게. 자 최초에 깨지 않아야 돼 5개선 깼어요. 끝난 거예요. 회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깨진 거예요. 자 여기서 등산을 시작해서 난 집에 가는 중이야. 여기서도 반등해요. 얼마든지. 반등해요. 20%도 30%도 가.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떨어지다가도 이날 뭐 6% 올라가고 막 이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아 주식이 좀 살아나는구나. 이제 시작이야. 아니죠. 제가 볼 땐 우하향이 이제 시작이야. 자 이렇게. 왔죠. 제자리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진파워가 됐든 한전기술이 됐든 한전산업이 됐든 한신기계가 됐든 월봉에서 여기 지금 엄청 좋은 뉴스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이메이드도 그랬고 아이진도 그랬고 박셀바이오도 그랬어요. 온갖 좋은 뉴스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모든 뉴스는 다.
근데 가만히 한 달 지나고 났더니 얘가 고점 찍고 떨어지네? 거기서 물렸어. 장기 투자할 거야. 자, 이때부터 이게 우아향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냐? 9,000원짜리가 13,000원 같잖아요. 13배.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맞춰요? 맞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최초에 주식을 투자하는 포지션이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단타 단기로 짧게 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비중 실지 말고 여기서 뭐 한신기가 저평가돼 있다는 둥, 뭐 한신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둥, 뭐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뭐 12,000원짜리가 1,200만 원 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도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우리 기술을 보면 이 친구가 10배 간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점에서 500원짜리가 5,000원 간 건 아니에요. 5,000원 갈 수도 있어요. 세개 맘먹고 달리면. 그러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다 그랬죠. 어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 꼴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완전 볼 때마다 신기해, 나 이거. 뭐 세력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쫙 찍었죠, 꼬리 여기. 안 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깬 거야. 안 깬다니까? 우리 추세 유지할 거예요. 다행히 지켜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깨지 않을 자리 안 깬 것 뿐이고 요거 깨면 20개선까지 밀려요. 안 깨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10배를 아직 안 간 것 뿐이고 자 요렇게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5개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어도 5개선 근처에 사야 되는 거고 이걸 깨면 손절이에요. 이제 월봉이니까 뭐 월말에 돌려놓을 수는 있어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입선 지켜주고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했다. 중기 조정이 들어오고 뛰나가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같은 날 다시 5주선에 못 올려놨다. 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5개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 봤냐면 우리 기술이고 보성파워텍 전부 다 여기서 봤었어요. 여기서 매수가 맞고 이 정고점이 50% 차익 실현 지금부터는 그냥 나머지 물량은 50개선 깨지 않는 한 한번 볼만한 거고 굳이 내가 우리 기술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기술 없으면 못 살겠어. 난 원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른 종목은 패스하더라도 이 친구는 10배를 안 갔으니까 한일사료가 안 갔듯이 예전에 요렇게 사볼만 한 거죠. 그럼 깨면 칼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봐, 한신기계 샀어야지. 지퍼러 사지 그랬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응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보성파워텍이 제일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는 보성파워텍은 일단 목표가 찍었거든요. 여기에요. 저번 달에 찍었어요. 저번 달에. 여길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찍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70에서 80% 차익 실현이 맞아요. 우리가 여태부터 본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20, 30%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뭘 보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제대로 달리면 한신기계처럼 10배에서 12배를 가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가나 못 가나 제가 엄청 궁금한 거예요. 지금 10,000원에서 12,000원 갈 것 같은다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지는 않아요. 절대로. 내가 사리치는 없어요. 오늘 뭐 17%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전 하나 부럽지도 않고 저런 종목 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사놓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차익실현 해놨으면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는 거죠. 야, 송이상 TV가 세력들 목표가가 10배라는데 저 갈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정말로 장기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가지고 한 3, 4년 기다려. 그래서 이걸 5골짜리 한 3, 4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 아주 고수예요. 장기 투자에 특화된 진짜 고수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많은 큰 슈퍼개미 분들이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잘 사서 막 5배, 6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슈퍼개미신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10배 찍나 못 찍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BHI입니다. BIH도 일단은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어요. 이거 목표가예요. 이번 달에 찍은 거예요. 여기를 뚫어질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최저점이 1,000원이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처럼 8,000원 갈지 10,000원 갈지 몰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는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팝콘각이죠, 뭐. 그죠? 이제 원래 5선 깨면 위험한데 금요일 종가상, 내일 종가상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세력들의 진정한 목표가인 바닥에서 10배, 20배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궁금해 죽겠어요. 보는 거예요. 내가 살 자리는 없어요.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얘기한 자리에서. 자, 오르비텍은 조금은 이 친구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원전 관련주기도 하면서 사실은 항공기 부품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가 그럼 20개월 선이거든요, 여기. 요거만큼 정확히 안 깼죠. 목표가는 여기인데 이걸 뚫어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선 지켜주고 나오고 있죠. 따라서 올라가면 요런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전 관련주인데 사실은 항공기 부품 관련주라 리오프닝하고도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에너트코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늘 올라간 것 같아도 예전에 물리신 분들은 뭐 제자리도 못 간 거예요, 이거. 예전에 뭐 이런 데 물리신 분들 일봉에서 싹 물린 거 아직 못 갔잖아요, 그죠? 뭐 이거 소화하면 더 가니 아니면 몰라요, 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뭐 스틸 관련주는 이따 볼 거니까 이렇게 보고 전기 관련주는 뭐 폭염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광명전기 같은 경우엔 2층은 제가 볼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는 위치가 딱 여기야 돼요. 여기 전혀 깨지 않고 있죠. 똑같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뉴스가 있든 기사가 있든 우린 모르겠어요. 뉴스는 참고 참조사항이기 때문에 안 깨고 있죠. 시켜서 안 깨는 거예요. 추세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깨면 어때? 바닥이 여기인데.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중기적으로 20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이뻤죠. 저번 주에 돌아 나가고 있고 목표가가 뭐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이 되면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이뻐요. 괜찮아요. 원전 관련주기도 한데 일단 매수 타임 여기가 돼요. 여기 요 자리는 잘 지켜줘야 되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 어떤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잡기 영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딱 요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240일도 들어가서 수익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금 좀 애매하긴 해요. 굳이 산다면 20일 선거 쪽으로 내가 좋아요. 월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이쁘죠. 추세가 이뻐요. 우상향 조정 지금 우상향권이고 전혀 이탈할 자리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여름 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전기 제 생각이에요. 바닥권에 있고 뭐 일봉에서도 뭐 이렇게 박스권인데 그 위험해 보이지 않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추세가 이쁘죠. 이 친구가 보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프라우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추세 전환 패턴을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월봉 5개월선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5개월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뛰면 60개월선까지 뜁니다. 6,700원이에요. 그 가격은 지금의 상한가가 돼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막 지금 날아가는 막 저 높은 데 있는 거 사지 말고 이런 데 있는 거 안전하게 사서 너무 하루하루 속식이지 말고 맘 편하게 좀 이렇게 있는 게 그런 건 있죠. 토마토님 어서 오세요. 이게 저 느린 거 사가지고 지금 상한가 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한번 잘못 물렸다가 큰일 나요. 어쨌거나 그리고 일봉에서 추세 이쁘죠. 자 241도 기준으로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지상 지하 밀어놓고 누군가 매집봉이 짱짱 들어오죠. 이때 계약권이 있었어요. 계약권이 있어서 올라갔다? 말도 안 돼요. 계약권이 있어도 안 올라가는 거 엄청 많아요. 계약권이 있어 올라간 게 아니죠. 그걸 이슈로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예요. 추세가 이쁘고 좋습니다. 세명전기도 대바닥권에 있어요. 월봉 여기 있어요. 물론 전기주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재무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아요. 하도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추세 전환 같은 걸 저번 달에 나죠. 이 친구 제대로 뛰면 60개선까지 뛰어요. 이런 친구들 상관 편하게 있어야죠. 5,500원대가 되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훈아님 고맙습니다. 자 KBMRT를 봐도 역시나 이 친구도 전선 관련주인데 좀 답답하긴 해도 역시 추세가 잘 이쁘게 유지가 돼 있고 그 어렵다는 20개선 위에 있어요. 이 친구가 제대로 뛰면 여길 가요. 2,400원대가 갑니다. 2,400원대가 가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20%의 마진율이 있고 이 박스권에 있는데 단지 이렇게 조금 60주 선이 좀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예요. 요거 정도는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2,700원, 2,600원, 2,400원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전기주는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주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물론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 죄송하긴 한데 저도 개인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개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바닥 가격 대비 전부 다 10배 이상 올라와 있고 유일하게 10배 안 올라간 게 우리기술하고 BHI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좀 모아놓을까 이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런 친구들만 굳이 밑에서 10배 안 올라갔거든요. 굳이 관심 가지려면 그냥 이 정도만 어떻게 한번 그냥 해볼 건데 그래도 원전 관련주는 다 패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어떤 경우든 손절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이꼬로 손절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손절가를 정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맞는 건 아니고 저만의 방법이에요. 지수가 됐든 주식이 됐든 어떤 경우든 간에 최초의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했다. 무조건 조정 들어와요. 이렇게 웬만하면 조정 들어오죠. 조정 들어왔죠. 20개월선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만 그린 게 아니에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최초의 5개월선을 깼다. 이렇게 이게 오크다 지수죠.
아니, 지수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고,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깼잖아요? 이렇게 5개선 깼잖아요, 여기를요. 깼잖아요. 즉, 이러면, 지수도 우하향이 들어와요. 이걸 깨게 되면. 자, 그러면, 코스닥만 그리냐? 안 그래요. 삼성전자를 지금도 좋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자 최고의 회사고, 꾸준히 모아가면 당연히 수익이 크게 납니다. 그럼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때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8만 전자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이제 삼성전자 세상에 와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는 몰라요. 이거 고점 몰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긴 꼬리가 달렸어. 아,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긴 부담이 되죠. 뭐 10만 전자 갈 거다, 11만 전자 갈 거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선 절대로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때가 17년도 11월이에요. 요때가 5개선 깼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20개월 선도 깼어. 그렇게 했어. 다시 올라가 또 깼어요. 또 떨어졌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든 뭐 방송이 어땠든 누가 어땠든 전문가가 어쨌든 간에 나는 최소한 이 친구가 5개월선 깨면 안 사야지. 그리고 20개월선도 깨면 안 사야지. 추세 돌려놓으면 사야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랬더니 5개월선을 깼어요. 야, 깼어. 여기 끝난 거예요. 회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추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디까지 밀리냐. 제대로 밀리면 여기가 와요. 최초의 5개월선을 깼다는 얘기는 수급과 동시에 추세가 깨진 거예요.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반등했어. 자, 깨졌죠? 깼어요. 이때 벌써 이 주식은 추세가 우하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걸 지켜줬어요. 이때 돌아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안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식이. 자,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20개월 지켜줬어요. 이걸 안 깼어. 저까지 갔어요, 진짜. 갔죠? 목표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깼어. 깼어. 자, 여기서 이걸 깼다. 만약에 깼다. 그러면 추세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비메모리가 어디 있고 디램이 어디 있고 뭐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식은 상관없어요. 아, 물론 매달 월급 타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상관없어요. 이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깼습니다. 자, 깼어요. 그냥 깨졌어요. 추세가 깨졌죠. 여기서 최저점이니 모아가니 많이 전 몰라요.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거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섰던 분이 제 옆에 있는 분도 그랬는데 저점을 찍으니까 7만 원을 찍었어. 야, 삼성전자 7만 원 안 깬다니까 너는 이 주식을 그렇게 모르냐고. 내가 봤을 땐 추세 깼거든요. 20선 깼잖아요, 지금. 추세 깬 거예요. 바닥이 어딜지 몰라. 20주선 돌려놓지 못하는 계속 깨질 거야, 아마. 그러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은 한은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졌죠. 왜?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깨지죠, 이렇게. 깨졌죠. 쭉 깨졌죠.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바닥이라고. 야, 67,000원이 바닥이야. 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닥이라는 게 확증이 되려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놓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수급은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저절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춰지게 되고 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개인이 매도를 하게 돼요.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건 내일이 금요일인데 5주선에 최대한 붙여놨죠. 그러면서 개인이 팔았어요. 이렇게. 그럼 내일 만약에 5선이 올려놓고 다음 주부터 5선 안 깬다. 그럼 주구장창 개인만 팔 거야 아마.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는 추세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는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추세가 우상향일 때 날아가는 건데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래. 근데 그거는 또 밑에서 10배, 20배 올라와서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좀 한 이렇게 1.5배, 좀 2.5배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사든가, 그죠? 너무 올라갈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라니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이님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의 제 내피셜로는 지금 개인들 물량 뺏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겨요. 좀 뺏기고 있고, 이렇게 뺏기는 와중에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고 있죠, 지금. 자,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오고,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연기금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주봉에서 5주선을 붙여놨죠. 붙여놨잖아요. 이제 붙여놓고, 만약에 내일 돌파해놓고 다음 주에 우선 안 깬다. 그럼 추세가 전환과 턴이 되고, 이때 가만히 수급을 보면 전부 다 개인만 팔게 돼 있어요. 반등해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반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상황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원전 얘기를 좀 길게 한 거는 원전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바닥에서 9배, 10배 올라와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좀 올랐다고 그래서 저 아깝다. 아까워.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닥에 사가 좀 지겨워도 지루해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갈립니다. 자, 뉴스는 계속 나오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뉴스 계속 나와요. 예전에 월봉에서 엄청 올라간 종목, 내가 물린 종목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시 그때도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로보로보처럼. 자, 한손 폴란드 신규 원전 얘기도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예전에 말씀드렸었고 알고 있는 얘기죠. 제 시장을 보면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다 저런 뉴스 알고 있고, 제 쌍용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쌍용차 이슈를, 그죠? 쌍방울을 알고 KGS를 다 알아야 하지만 단 한 번도 멤버님이나 누가 다 사러 간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살 거 엄청 많은데 굳이 저걸 사가지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꿈틀거리고 있고,